안녕하세요. 키누스 ASMR 책 읽어주는 남자 5월 8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음과 모음 출판사에서 제공해주신 주원규 작가님의 메이드 인 강남 일부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책 내용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시간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스푼 쪽에 1등으로 호두앤 추장님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킹슈님과 봄마진님, 달콤딸기님, 초록맘님께서 들어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5분 어서 오시고요. 우리 유튜브 쪽에는 은주님께서 1등으로 들어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은주님, 그리고 스푼 쪽에 우리 호두앤 추장님, 킹슈님, 네, 봄마진님, 달콤딸기님, 초록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고은님께서 스푼 쪽으로 와주셨고요. 그리고 네, 키라님과 이래님께서도 네, 유튜브 쪽으로 또 들어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엔젤맘님도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다들 또 며칠간 잘 지내셨죠? 그리고 토끼님과 김경중님께서도 스푼 쪽으로 들어와 주셨군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은님께서 네, 오늘도 어김없이 10개 하트 지원을 해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고은님. 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네,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은님 감사합니다. 네, 다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제가 또 3일 만에 방송 켰나요? 네, 그쵸. 1월화하고 3일 쉬고 4일 만에 방송 켰군요. 은주님께서는 굿모닝 8시에 맞춰서 들어오려고 일찍 일어나서 준비 다 하고 기다렸어요라고. 그러셨군요. 그래서 은주님 아마 1등 하신 건 처음이신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들 네, 또 정형님과 여우곰님, 리나님과 라이수인님, 그리고 현이님까지 네, 또 많이 들어와 주고 계시네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다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고 계신데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주님이 키라님한테 핸드폰 선물 받으셨나요? 라고. 그쵸. 우리 키라님 그 시험 잘 쳐가지고 핸드폰 선물 받기로 했는데, 아직이라고, 그러면서 폰 하면서 막 울고 있네요. 우리 키라님이. 네. 고은님께서는 스푼 쪽에서 수요일만 기다렸어요라고. 감사합니다. 네. 저도 요즘 방송 아직도 며칠 한 번씩 켜는 게 익숙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11시가 되면은 좀 심심해지고 그냥 방송 켜서 책을 읽든 뭘 하든 그냥 방송 켜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저도 좀 적응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 매번 방송하는 요일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영님께서도 들어와주셨군요. 반갑습니다. 하영님 어서오세요. 네. 저번 방송 때 너무 인사만 하고 급하게 나가서 죄송했어요라고. 아니에요. 바쁘시면 그럴 수도 있죠. 정말 괜찮고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호두앤 추장님이 네, 엔젤맘님한테 어버이날 축하드려요라고. 네, 특별히 엔젤맘님께 어버이날 축하드린다고 하신 얘기가 혹시 엔젤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신가요, 호두앤 추장님? 그리고 엠엠님께서도 들어와주셨군요. 반갑습니다. 엠엠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키누스님이라고 얘기해 주셨군요. 현이님께서도 저도 인사만 하고 가야겠네요라고. 그러시군요, 현이님.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브 켜자마자 찾아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한참 일할 시간이시군요. 아니요. 전혀 죄송하실 거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것만 해도 진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시면은 주말에 켤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현이님.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네, 일하시는 것도 잘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현이님. 그리고 스푼 쪽으로는 단벼벼님께서 오늘도 찾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단벼벼님 어서 오시고요. 네, 오늘도 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어제 커뮤니티 글 통해서 공지 남겨드렸는데요.
네, 오늘 읽게 될 메이드 인 강남 이 책의 출판사인 자음과 모음 출판사에서도 네, 저에게 너무나 감사하게도 책을 정기적으로 제공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써놓았듯이 일단 평일에 한 번, 화요일과 수요일 중에 하루 이렇게 방송 켜서 자음과 모음 출판사 책을 읽을까 하고요.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 중에 주말 중에 또 하루 켜서 21세기 북스에서 제공해 주시는 도서들 이렇게 총 일주일에 두 번을 일단 읽어 나갈까 생각 중입니다. 정확한 요일은 제가 아직 확정 짓기가 조금 애매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제가 스케줄이나 이런 거 좀 고려했을 때 가장 최적의 날짜들, 최적의 요일 생각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아미 TV님께서도 와주셨군요. 반갑습니다. 해아미 TV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기다렸어요. 가족 외식 하셨나요?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향에 부모님이 따로 계시고 저는 혼자 지금 서울에 올라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 외식은 하지 못했고요. 네, 조만간 고향집에 한번 내려가긴 하려고요. 그때 가족끼리 한번 외식해야겠죠. 네, 그리고 네, 진숙님께서도 들어와 주셨군요. 반갑습니다, 진숙님. 네, 오늘도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강현님은 저는 아들만 둘이라 둘 다 20살이 넘었는데도 문자와 전화만 받았네요. 역시 아들들은 이라고. 네, 저도 아들이죠. 네, 저희 부모님한테 아들인데 저는 글쎄요, 저도 특별히 뭐 해드리는 건 없고, 네, 뭐 그냥 꽃바구니 보내드리고 그 정도만 하고 있는데 좀 저도 반성하게 되네요. 항상 느끼지만. 네, 제가 조금 놓쳤던 게 라이스님께서 하신 얘기가 있었군요. 어버이날 첫 월급으로 용돈 드렸어요. 뿌듯이라고. 저에게 때문에 좋네요. 네, 아주 바람직하신 것 같습니다. 라이스님. 따님이신 거죠? 네, 라이스님. 라이관님 아마 팬이신 것 같은데. 요곰님 그리고 위에 제가 말씀하셨는데 죄송하네요. 지금 약간 뭔가 시야가 제가 흐린 것 같은데 말씀대로 그냥 11시에 방송하시는 건 어때요? 소통방송 뭐 그런? 그래도 제가 아마 이렇게 그냥 별 컨텐츠 없이 그냥 11시 방송 켜는 거는 뭐 초반에는 많은 분들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한 군데에서만 더 좋은 그런 제의 받아서 네, 총 일주일에 3번 정도 정기적으로 그렇게 방송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선유님께서도 오늘도 찾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선유님 어서 오시고요. 네, 키누스님 전화위복이 된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에요라고. 감사합니다, 선유님. 네, 진짜 다행이죠. 전화위복 맞는 것 같고요. 요즘에 인생에 진짜 저는 호사다마 이런 그 사자성어가 가장 와닿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진심으로요. 네, 요즘에 오늘 특히 어버이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방송이 상당히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 어버이날이라는 주제로 서로 대화 나눠주고 계신데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제가 보니까 저한테 하시는 얘기도 있지만 서로 주고받는 내용이 많은데 되게 보기가 좋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책 읽을 때도 편하게 대화하셔도 돼요. 네, 제가 요즘에는 채팅창 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집중해서 책만 읽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언제든지 얘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스푼 쪽에 제가 또 못 보고 있었네요. 우리 제리님과 재선님 그리고 현정님과 하양님께서 들어와 주셨군요. 반갑습니다. 다들 어서 오시고요. 네, 제리님께서는 저는 어버이날 기념으로 가전제품 사드렸는데 할부 인생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네, 약간 현우 터질 뻔했습니다. 현실 웃음 터질 뻔했는데 제리님, 네, 할부 인생 좋은 거 사드렸나 봐요. 되게 비싼 거. 대단하시고요. 네, 할부해서 뭐
뭐 어쨌거나 내면 되는 거죠. 네, 몇 개월 할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리님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부럽고 제가 본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고우님께서는 많은 출판사분들이 키누스님과 연결되어 키누스님 방송을 더 자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라고. 네, 저도 그렇게 바라봅니다. 진짜로. 네,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네, 뭐 예전만큼 자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요. 네, 그리고 호된 춘향님이 와 대박이라고 아마 제르님이 하신 말씀에 그런 거겠죠. 그리고 네, 호된 춘향님이 참 책그림의 얼굴 부분이 도대체 무슨 그림인가요? 하셨는데 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아마 좀 제가 책 내용을 오늘 읽을 걸 미리 봤는데요. 그런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강남이라고 일단 제목이 있잖아요. 이런 그 영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그 영화가 되게 많이 떠올랐는데 그런 그 상류 사회라든가 그런 좀 고소득 계층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뭔가 좀 그들의 더럽고 뭔가 좀 안 좋은 부분들이 그려져 있는 그런 내용의 소설인데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형상화한 그림이 아닌가 싶어요. 정장 차림의 남자가 슈퍼맨과 배트맨을 들고 있고 그리고 저 중세 기사 그런 투구를 쓰고 있는데 그런 걸 좀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림은 노종남이라는 작가님께서 그려주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 의미를 되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려니까 책 내용을 좀 포함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음, 네, 그쵸. 투구, 네, 그렇습니다. 네, 음, 음, 네네. 제가 놓치고 있는 거 없죠? 저한테 말씀하신 거 제가 놓치고 있는 거 없겠죠? 네, 없는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제가 읽을 책 내용이 적당히 긴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10%좀 더 넘게 20% 정도 제가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좀 페이지로 조금은 길게 읽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바로 책 읽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네. 그 전에 네, 우리 창호님께서 라이브 처음입니다. 항상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알렉스 방입니다. 네, 알렉스 방님이시군요. 창호방님께서요. 반갑습니다. 스푼까지 이렇게 네, 넘어가셨군요. 감사하고요, 알렉스 방님.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래오래 방송할 수 있도록 제가 꾸준히 책 열심히 잘 읽어 나갈게요. 그리고 고우님께서는 기사 투구를 쓴 인물이 사회적인 영웅들을 조종하는 느낌 같아요라고. 아, 그쵸. 슈퍼맨과 배트맨이 뭔가 히어로니까 그런 사회적인 영웅들을 조종하는,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진짜로요. 제가 아마 책 내용 읽어드리면은,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고우님의 이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역시 디자인 하시는 분이라서 딱 봐도 이제 감각이 있으시군요, 고우님. 네, 그리고 지금 스푼 쪽에 따뜻한 더치커피님께서 들어와 주셨군요. 반갑습니다. 따뜻한 더치커피님 어서 오시고요. 네, 이렇게 방송 찾아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20%라는 말에 여러분들께서 아주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선영님께서 오늘도 찾아와 주셨군요. 반갑습니다. 선영님. 네, 오늘도 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달콤 보이스로 힐링하러 왔어요라고. 감사합니다. 네, 네, 미리 인사한다고 키라님이 굿나잇이라고. 네, 피곤하신 분들, 피곤 쌓이신 분들 들으시면서 얼른 잘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약간 내용이 좀 일단 그런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진짜
어떤 그런 사회의 어떤 뒷면을 약간 다루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 느와르스럽고, 영화로 치면은 느와르스럽고 약간 좀 어두침침하면서 좀 강렬한 약간 자극이 있는 그런 문체면서 약간 내용이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마 들으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작가님이 TVN 드라마 아르곤의 작가님이라고 또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자음과 모음 출판사에서 제공해 주신 주원규 작가님의 메이드 인 강남, 처음부터 일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음악 줄이고 읽어드릴게요. 밤이 오히려 더 밝은 곳, 그렇다고 밤인 사실을 숨기려 하지 않는 곳, 대치동 447번지에 위치한 38층 고층 아파트 침실에서 내려다본 강남이다. 더블 침대에 혼자 누운 민규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한다. 옅은 숨소리와 함께 몸을 계속 뒤척이는 동작을 반복한다. 이럴 땐 누군가의 전화가 그리워진다. 페어글라스 창문 쪽에서 반대편으로 몸을 돌린다. 그러자 백색의 침실 벽면에 100호 크기의 표고된 액자가 민규의 눈에 들어온다. 우선은 액자 유리에 비친 자신의 벗은 몸이 들어온다. 40대 초반 남자의 몸에 아무리 규칙적인 운동을 해도 빠지지 않는 군살이 불편하게 각인된다. 자신의 몸에게 수치심이 실감되는 순간 민규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액자 속 그림에게로 옮겨간다. 에두아르 마네의 풀밭 위의 식사를 모작한 그림인데 원작에서는 대충 뭉개고 넘어가는 두 여자의 벗은 몸을 극사실적으로 묘사한 화법이 인상적이다. 그림을 유심히 지켜보던 민규의 오른손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페니스를 움켜쥔다. 물컹거리는 느낌이 꽤 불쾌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심사로 페니스를 움켜쥐고 강하게 마찰시키기 시작한다. 단지 물리적인 마찰임에도 민규의 페니스는 사물에서 생물로 돌변해 거칠게 치솟는다. 극사실적으로 나타난 남녀의 추나를 닮은 장면을 상상하는 순간 민규는 자신이 발가벗겨지는 수치심과 자신이 누군가의 옷을 발가벗기는 정복욕을 동시에 느낀다. 그 실감 하나만을 붙잡고 민규의 페니스는 사정의 순간까지 빠른 속도로 달려나간다. 다만 민규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한 가지 아쉬움이 흠이다. 벗은 여자의 몸이 수치심에 더 강하게 달아오르도록 몸 전체가 붉은 빛으로 도색되었으면 하는 괴기한 열망이 충족되지 않는 게 못내 민규는 아쉽다. 하지만 아쉬움은 아쉬움일 뿐 민규는 이 순간 전화가 걸려오지 않는다면 어떻게든 잠을 자야 한다. 그렇기에 그는 어쩔 수 없이 페니스를 움켜쥔다. 이를 악물고 몸속 모든 혈관을 터뜨릴 만큼 극도로 긴장한 뒤 절정의 순간 한바탕 몸속에 담겨있던 정액을 쏟아버리고 나면 바로 찾아오는 허탈한 기분 덕에 조금이라도 잠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규의 잠을 청하기 위한 인위적 시도는 잠시 중단된다. 바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 것. 불면의 밤에 시달리는 민규의 그리움에 대한 응답인 것만 같다. 민규는 몸을 일으켜 수신자를 확인하고 헛기침을 한다. 그리고 목소리를 가다듬고 폴더를 연다. 예, 선배. 정우진이란 이름으로 기록된 수신자.
상대는 새벽 3시에 전화한 것에 대한 변명이나 부연 설명 없이 바로 본론을 이야기한다. 설계 건이 하나 들어왔어. 설계요? 꽤 크다. 지금 움직여야 하나요? 민규의 질문에 상대는 주저없이 답한다. 물론. 20여 초를 넘기지 않는 짧은 통화. 이어지는 문자 메시지엔 한 호텔명이 찍혀있다. 삼성동 카르멘 호텔. 주소까지 확인하고 민규는 거실 밖으로 나온다. 넥타이까진 아니지만 셔츠에 감색 슈트까지 차려입고 거실 소파에 앉는다. 그리고 입에 무는 럭키 스트라이크 한 대. 불을 켜지 않은 거실에서 가느다란 실오라기 같은 담배 연기가 천장으로 피어오른다. 그때 불이 켜지고 아내의 모습이 보인다. 아내는 민규의 시선에서도 너무 먼 곳에 있는 듯 보인다. 담배 연기에 대한 아내의 짧은 불만이 이어진다. 담배는 밖에서 피웠으면 좋겠는데? 미안. 그런데 무슨 일이야? 평소와 다르게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아내의 반응에 민규는 왠지 어색함을 느낀다. 아내와 오랜 시간 말을 섞어본 일이 없어서일까? 돌이켜보면 민규는 아내와 같은 아파트, 같은 공간에서 지내고는 있지만 최근 1년간 제대로 마주한 순간은 손에 꼽을 정도다. 각자 다른 침실을 쓰고 다른 시간대에 일어나 출근하고 다른 시간대에 집에 들어와 잠든다. 민규는 최근 아내가 어떤 스타일의 남자친구를 만나는지도 무관심해졌다. 그래도 신혼 초기엔 아내의 남자친구 취향은 물어봤다. 아내에 대한 어색함은 그 역시 해명 못할 미안함으로 이어진다. 잠시 뭔가 말하려다가 민규는 이내 자리에서 일어선다. 그러고는 한마디만 남기며 현관으로 걸어간다. 나 좀 나갔다 올게. 새벽 3시 20분 삼성동 119번지 속칭 하우스. 조재명은 이 시간 화장실 거울 앞에 서 있다. 얼굴은 물방울로 뒤덮인 채. 거칠게 세수한 뒤 재명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본다. 거뭇거뭇한 수염과 퀭한 두 눈동자를 노려보며 긴장하지 말 것을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졸지 마, 씨발. 이번엔 감이 좋아. 동시에 누군가 화장실 문을 두드린다. 오빠, 빨리 나와. 시간 없어. 재명은 수건을 집어 얼굴에 묻은 물기를 대충 닦고 그대로 화장실 밖으로 나선다. 문이 열리자 재명은 자신과 키가 거의 비슷해 보이는 스모키 화장을 한 여자와 마주한다. 여자 입에도 럭키 스트라이크가 물려있다. 재명은 자신 앞에 선 여자의 허리를 움켜쥐고는 그대로 그녀를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간다. 재명이 화장실 문을 잠그는 걸 확인한 여자가 볼멘 소리를 낸다. 화장실에선 싫은데. 여기가 피차 뒤처리가 편하잖아. 10분이 지난 3시 30분 재명이 119번지 하우스 VIP 룸에 들어선다. 방금 전 화장실에서 여자와 정사를 나누는데 걸린 시간은 채 5분이 되지 않는다. 세면대 앞에 여자를 엎드리게 하고 그녀의 원피스 지퍼를 내리는 일이 성가셨다는 것밖에 재명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아무것도 없다. 큰 액수의 베팅일수록 도박한다는 행위를 분명히 실감할수록 미신은 더 강한 매력으로 다가온다. 여자와 교접하는 행위는 애군을 막아주며 새로운 기운을 불러일으킨다. 물론 이 명제는
미신을 신봉하는 이에게만 유효한 것이다. 지금의 제명처럼. 룸 안으로 들어온 제명에게 단 2장의 패가 쥐어진다. 제명을 포함해 4명이 함께한 VIP 룸에서의 단판 승부는 매우 단순하다. 2장의 포커를 합한 급수가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다. 제명이 단판 승부를 택한 이유 역시 단순하다. 하룻밤 사이에만 1억을 잃었다. 그 1억은 제명 개인의 돈이 아니다. 경찰 조직 안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비자금이다. 소유주를 해명하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명이 마음대로 쓰고도 무사할 수 있는 돈도 아니다. 제명의 계좌에 박혀있는 돈이지만 이 돈이 증발하는 즉시 제명의 자리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초조해진 제명에게 기회는 한 번뿐이다. 하우스 운영자에게 사채를 빌려 그 돈을 단판에 베팅해 승부를 보는 것이다. 그 한판의 승부로 재미를 보면 본전 회수만이 아니라 좋기 5억 이상은 취할 수 있다. 제명의 눈동자에 광기 어린 승부욕이 들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패가 공개되는 순간은 허탈할 정도로 짧다. 우측 자리에 앉은 중년 부인이 인상을 찡그리며 패를 연다. 스페이드 8에 다이아몬드 1. 좋지 않은 패다. 그녀가 패를 공개하자 제명도 따라 패를 연다. 하트 9에 하트 J. 나쁘지 않다. 2 카드 모두 하트다. 잘하면 이 판을 차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제명의 입에서 절망의 탄식이 나온 건 어수룩해 보이는 30대 초반의 뿔테 안경 남자가 패를 열어 보인 직후다. 그가 조심스럽게 2 카드를 펼쳐 보인다. 하트 퀸에 하트 킹. 붉은 빛깔을 품은 화려한 문양이 제명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돌아버리겠네. 새벽 4시. 하우스 정문으로 걸어나온 제명을 경찰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다. 경광등 불빛은 회전하지만 사이렌이 들리지는 않는다. 차 운전석엔 정복 차림의 순찰 경찰이 앉아있다. 그는 우울한 눈빛으로 하우스에서 나오는 제명을 바라본다. 제명의 뒤로 2명의 남자가 걸어 나온다. 경찰차 앞에 멈춰선 제명이 문득 하늘을 올려다본다. 새벽 4시 하늘은 여전히 캄캄하다. 강남에서 별을 기대한다는 게 애초부터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은 트인 하늘을 기대한 건지 착잡한 제명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누른다. 제명을 따라 나온 남자 중 하나가 그의 뒤통수에 대고 말한다. 이거 가져가셔야죠, 조제명 경위님. 이 새끼가 어디다 대고 경찰 이름을 함부로 입에 붙여? 제명이 자신의 이름과 경찰 직급을 부르는 남자를 향해 언성을 높인다. 하지만 이 경우 화를 내는 쪽이 짓밟힌다는 걸 서로가 이미 잘 알고 있다. 남자가 제명을 부른 목적은 담백하고 그만큼 확실하다. 남자가 차용증이 담긴 봉투를 제명에게 건네주며 힘주어 말한다. 하우스에서 얻은 사채 이자가 얼마인지는 말 안 해도 아시죠? 수틀리면 이 하우스 쑥대밭으로 만드는 수가 있어. 조심해. 이 양반이 어디다 대고 협박이야? 남자의 태도가 돌변한다. 제명의 말투가 그를 성가시게 한 모양이다. 강한 태도를 보인 남자를 향해 제명은 오히려 위축된 모습을 보인다. 남자가 제명의 얼굴 앞까지 더 가까이 다가가 말을 한다. 당신 같은 클래스가 여길 털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개새끼. 당신 똑바로 들어. 심장
눈, 돈 될 만한 거 다 팔아 넘겨도 원금 회수가 안 돼요. 알아들었어요? 일주일 만에 제명의 수중에 떨어진 빚만 2억이다. 제명은 그동안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주 잠시 생각한다.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근무하는 강력계 사무실에는 별다른 연락도 없이 제명은 정확히 7일 168시간 동안을 강남 테헤란로 뒤편 빌라타운에 위치한 하우스에서 보냈다. 1시간은 일반 룸에서 포커나 판돈이 걸린 다트를 하고 또 다른 1시간은 VIP 룸에 들어가 단판에 최소 1,000만 원 이상 허물어지는 포커에 집중했다. 중간중간 화장실에 들른 것은 배변 현상이 아닌 액땜을 위한 교접행위 때문이었고 한번 콜걸과 교접할 때마다 제명의 지갑에선 10만 원권 지폐 몇 장이 우습게 빠져나갔다. 새벽의 강남을 아주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마지막 남은 럭키 스트라이크를 입에 문 제명은 잠시 감상적으로 10차선 테헤란로를 지켜본다. 새벽 5시에 테헤란로 14길은 갓길에 주차된 벤츠, 아우디, BMW 차량들로 즐비하다. 콜걸들의 하이힐 굽소리가 곳곳에서 앙칼진 웃음소리, 통화소리가 뒤섞여 들려오고 골목골목에는 용역에서 운영하는 청소차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다. 담배 한 개비를 필터 끝까지 피웠을 때다. 무음 처리된 휴대폰 액정이 반짝인다. 02-544로 시작하는 제명의 눈에 지겹게 익숙한 번호다. 잠시 망설이던 제명은 새벽의 강남 거리를 다시 둘러본다. 여전히 남아있는 취객들이나 새벽 사우나를 마치고 나오는 금융 딜러로 보이는 이들이나 모두 양복 차림이다. 10번 이상 액정이 깜빡인 걸 확인한 제명이 전화를 받는다. 10번 이상 울리면 단순한 클래스가 아닌 수준의 사건을 암시한다. 그것은 제명이 10년 가까이 몸담아온 이젠 사무실에 들어서기만 하면 그 익숙한 환멸감에 현기증이 느낄 정도의 강력계 형사 생활 동안 깨우쳐온 노하우다. 무슨 일인데? 저예요, 윤. 통화 속 상대는 자신을 윤이라고 소개한다. 순간 제명은 휴대폰을 귀에서 잠시 떨어뜨리고 번호를 한 번 더 확인해 본다. 02-544-6985. 6985는 강남경찰서 강력 1반의 대표 번호다. 제명이 묻는다. 네가 어떻게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 너 지금 경찰서에 있어? 번호 따서 대신 연결했죠. 경찰서 번호로 걸어야 나중에 추적받지 않으니까요. 건방진 새끼. 삐끼 출신 정보원 주제에 많이 컸다. 강력반 번호까지 따서 대포폰 만들고. 그건 그렇고 무슨 일이야? 본인의 직장인 강력계에서 온 전화가 아닌 것을 확인한 순간 제명은 방금 전보다 더 통화에 집중한다. 정보원 윤에게서 얻는 정보는 제명이 비밀로 가동하는 채널 중에서도 정보의 질이 가장 우수하기 때문이다. 비밀 채널. 정보원 확보 역시 강력계 형사가 축적해야 할 노하우 중의 하나라면 그 방면에서 제명은 전문가다. 윤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제명의 어투에 본론으로 반응한다. 정확히 오늘 자정 직후에 카르멘 호텔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카르멘? 제명은 전화 받는 와중에도 고개를 돌려 시선을 무역센터 쪽으로 향한다. 무역센터 인근의 강남 권역에서는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초고층으로 지어올린 카르멘 호텔이 눈에 들어온다. 외벽 현수막에는 축 12월 4일 오픈 예정 이란 멘트가 적혀있다.
여긴 아직 공사 중이잖아. 설마 공사 사고를 정보라고 이 시간에 전화한 건 아닐 테고. 당연히 아니죠. 여기 준공검사 끝나고 내부 인테리어 몇 개만 하면 바로 개장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꽤 큰 게 터졌어요. 터졌는데 그런데 5시간 정도 지났는데 아무 움직임이 없네요. 경찰은 고사하고 관계자 한 명 움직이질 않아요. 장르가 뭐야? 성매매? 상해치사? 아님 마약이야? 정보원 윤이 자신에게 물어다주는 먹잇감을 재명은 심드렁하게 되묻는다. 필로폰을 상습 복용하는 재벌 혹은 준재벌가 인사들, 원조 게재를 하거나 템프로 출신 콜고를 불러다가 변태 성행위를 시키다가 적발된 연예인들을 협박하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해주는 대가로 재명이 챙기는 액수는 일반 직장인 반년치 연봉에 해당한다. 그렇기에 포기할 수 없는 먹잇감인 것은 분명한데 재명은 늘 이런 종류의 정보를 접할 때마다 기운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엔 다르다. 윤에 이어지는 말이 도박빚 2억에 짓눌린 재명의 의식을 숨가쁘게 일깨운다. 2개 묶어서 얹고 거기에 살인까지 붙었어요. 살인사건이라고? 심지어 한둘이 아니에요. 내가 잠깐 들은 것만 6은 넘어요. 살인사건. 6명 이상 등의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재명을 혼란케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배후에서 뒷돈 챙기고 대충 마무리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제대로만 묻고 수사해 범인 색출하면 특진이 보장되는 일이지만 그건 돈과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다. 그 2가지 셈법에 혼란을 느낀 재명이 망설이는 태도를 보이자 통화 속 상대가 오히려 초조한 듯 말한다. 믿기지가 않아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조용한 걸 보니까 윗선이나 아님 다른 쪽에서 미리 손보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 알았어. 지금 가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확인해서 맞으면 입금해 주시는 거 잊지 말고요. 씨발 새끼. 그래도 명색이 살인사건이다. 누가 죽었는지 궁금하지도 않냐? 내가 궁금해한다고 해결되나요? 그건 그렇지. 계좌번호 잊지 않으셨죠? 잊으셨으면 제가 문자로... 재명은 윤의 끝말을 듣지 않고 전화를 끊는다. 그러고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다시 한번 강남을 둘러본다. 공기는 맑고 깨끗하다. 콜걸들이 오가는 바의 입간판 불이 하나둘 꺼지고 대신 던킨 도넛과 파리크라상, 버거킹 등의 간판 불이 켜지기 시작한다. 재명의 시선이 다시 카르멘 호텔을 향한다. 초고층 호텔의 가장 위층은 늘 그렇듯 펜트하우스다. 마지막 층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이 그곳을 다시 한번 올려다 보았을 때 재명이 새롭게 발견한 특이점이다. 6명이 아니다. 정확히 10명. 10명의 남녀가 전라로 누워있다. 서로 뒤엉킨 남녀의 몸은 결코 안전해 보이지 않는다. 10명의 몸 전체가 피투성이다. 속옷 하나 입지 않은 10개 몸 위에 선혈이 낭자하다. 수많은 핏방울이 실력 없는 화가가 그린 점유화처럼 무성의하고 산발적으로 흩뿌려져 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10명 모두 숨을 쉬지 않는 죽은 자라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는 순간과 때를 같이하여 민규가 슈트 안주머니에서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는다. 그 모습을 옆에 선 같은 로펌 선배 우진이 무심하게 지켜본 뒤 말을 꺼낸다. 꼭 뭐 닮았지? 뭘 말하는지 짐작한 민규가 두어 번 고개를 끄덕이며 답한다. 그러네요.
하지만 만의 그림은 이것과는 좀 달라요. 적어도 풀바디의 식사보단 평등하네. 남자나 여자 가릴 것 없이 모두 벗었잖아. 우진은 손으로 10명이 뒤엉킨 풍경을 따라 선을 그린다. 그 사이 민규는 19의 시체를 에워싼 배경을 살펴본다. 수많은 유리 조각이 널브러진 가운데 고가의 양주병들이 바닥과 테이블 위를 나뒹군다. 내부 인테리어가 거의 끝나가는 펜트하우스의 거실 벽면에는 유명한 추상표현주의 화가의 벽화를 떠올리게 하는 그림이 걸려있고 높은 천장엔 화려한 문양을 과시하는 초대형 샹들리에가 보인다. 조명은 외등부터 분위기 있는 조명까지 가리지 않고 일제히 점등된 상태여서 내부의 화려함을 그대로 비추었는데 평소보다 높은 조도에 의해 더욱 적나라하게 보이는 것은 열구의 피투성이 전라다. 숨을 쉬지 않는 10명의 남녀는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같이 눈을 뜬 채였고 마네킹이나 밀랍 인형을 보는 것처럼 표정의 변화를 느낄 수 없다. 민규가 이어폰을 귀에 끼고 준비해온 손수건으로 입을 막은 채 주위를 둘러보며 시체의 상태를 살핀다. 필요 이상의 피가 방울째 튀어 벌거벗은 남녀 10명의 몸 전체에 흩뿌려져 있지만 사망 이유가 과다출혈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의 분출 지점이 주로 여자, 그것도 젊은 여자들의 하복부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민규의 눈에 비교적 선명하게 목격된다. 민규가 시체들을 내려다보며 묻는다. 사인이 사람마다 다르겠는데요. 그렇지. 여자의 몇은 하복부 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이 원인이고 남자들은 필로폰 과다 복용이 원인으로 보여. 그런데 선배, 김 대표가 정말 이 사건을 컨펌했다고요? 의구심이 담긴 민규의 질문에 우진이 망설이지 않고 답한다. 정보 듣자마자 내게 전화했다던데 무슨 뜻이겠어? 우리 쪽에서 접수하자는 거지. 잠시 뚠들이던 우진이 다시 말한다. 이건 말이야, 보다시피 살벌하지. 살벌한 만큼 대가도 엄청나다. 누가 이런 거죠? 여자들은 남자 멤버들이 죽인 것 같은데 남자들은 잘 모르겠어요. 약물 과다로 이렇게 한자리에서 5이 모두 죽을 순 없는데. 모르지. 우리가 그걸 알 필요가 있나? 간단히 말한 우진이 이어서 묘책을 알려준다. 5이 여자고 나머지 5은 고객이야. 여자애들은 술집 애들이니까 던지기 하고 남자들만 개별 처리하면 돼. 스케일이 좀 크긴 해도 디자인하기 난해한 건 아니니까 한번 해봐. 계약하면 바로 입금된다. 강남 중심가에 위치한 로펌 Y. 민규가 수석 변호사로 근무 중인 대형 로펌 Y는 겉으로는 기업 관련 분쟁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무실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세상에 알려진 것과 실제 하는 일은 많이 다르다. 이곳에 소속된 변호사는 외주 비상근 변호사까지 합치면 200명이 훌쩍 넘는다. 그들 대부분은 기업 관련 소송이나 일반인들의 사건 의뢰를 맡아 처리한다. 하지만 그중 대표를 비롯해 극소수에 해당하는 2자릿수 이내의 변호사들이 하는 일은 기업 관련 업무와 하등 관계가 없다. 그들은 특별관리 사건이란 이름으로 분류된 사건들을 처리하는 일을 담당한다. 사건 처리의 의뢰인들은 실체도 조직도 불분명하다. 하지만 견고한 비밀 유지와 일사불란한 응집력을 가졌다. 상위 0.1%들과 연결고리를 갖고 점 조직처럼 일종의 흐름을 갖고 움직이는 의뢰인들. 그 의뢰 조직으로부터 명명된 특별관리 사건 전담 변호사를 설계자라 부른다.
처음부터 설계자가 되고 싶어 일하는 변호사는 아무도 없다. 또한 설계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로펌 Y의 김 대표 주도하에 벌어지는 설계 업무로의 진입 조건은 극단적으로 보면 모호하지만 또 분명하리만치 확실하다. 땅에 발 딛고 사는 이유를 찾지 못하는 정신력과 조건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설계자에 적합하다는 게 김 대표가 민규에게 들려준 확신의 참말이다. 도덕과 비도덕 사이, 윤리와 비윤리 사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이에 복잡한 구조와 현상은 파악하되 그렇게 파악한 현상을 분석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가치관을 지닌 인물. 모든 현상과 사물, 그 틈새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관계를 완벽히 유물로 간주하고 처리하는, 다시 말해 일체의 인간적 감정이 배제된 기계적 처리가 가능한 인물이 설계자의 최고 미덕이라면 민규는 그 미덕에 가장 최적화된 인물이라는 게 로펌 Y 김 대표의 생각이다. 그 어떤 의견이나 판단도 내놓지 않는 무색무취한 정치 성향을 보이면서도 국내외의 정치 흐름과 심지어 국제 정세의 흐름까지 짚어내는 통찰력을 잃지 않는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거기에 돈을 천문학적으로 보유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초월적인 비윤리성에 대해서도 무감각할 수 있는 판단 유보의 가치관을 지닌 인물. 이런 이유로 설계자에 가장 부합되는 캐릭터가 바로 민규라고 김 대표는 판단한 것이다. 게다가 법대를 수석 졸업하고 단번에 사법고시를 패스하여 판사 경험까지 갖춘 법조인으로서의 이력 역시 민규의 훌륭한 설계자 속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설계자 중에서도 민규는 일처리 면에서 단연 톱이다. 부유층 자제에게 마약 혐의가 생길 경우 현장 CCTV를 조작하거나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무혐의를 이끌어내거나 검찰 측과 협상에 기소유예하는 방식, 혹은 여자 연예인의 강남 멤버십 회원들과의 트리플 섹스가 성매매 혐의로 나타날 경우 대역을 써가면서 여자 연예인이 아닌 다른 여자였다고 주장하는 식의 알리바이나 정황, 혹은 증언 등을 조작하는 일에서 민규는 법의 맹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해왔다. 그런 민규에게 뒤따르는 인센티브도 막대한 편이어서 민규 역시 단기간에 이곳 강남에 입성할 정도로 수직 상승을 이뤄냈다. 인센티브에 대해 민규는 무감각함이 느껴질 정도로 흡수했다. 그런 민규의 습성을 잘 아는 걸까? 선배 우진이 귀뜸하듯 민규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인센티브의 규모를 우회적으로 들려준다. 죽은 여자들은 대부분 젊다. 젊다는 표현이 민망할 정도로 어리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현장을 보던 중 쇼트커트로 눈에 띄는 여자가 민규의 시선을 고정시킨다. 무표정한 사물처럼 굳어가는 다른 희생자들과 다르게 쇼트커트 여자의 약간 벌어진 입이 뭔가를 말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죽음을 앞에 두고 하려는 한마디는 의외로 단순하거나 큰 의미를 갖지 않을 수도 있다. 우진의 시선은 더 이상 시체를 보지 않고 눈을 돌려 승강기 쪽으로 이동한다. 우진의 움직임과 때를 맞춰 이곳 카르멘 호텔 펜트하우스로 올라오는 승강기가 P 지점에서 동작을 멈추더니 곧 문이 열린다. 한 남자가 나타난다. 우진과 민규에게 그다지 낯익지는 않지만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분명한 인상을 남기는 남자. 박지웅 실장입니다. 자신을 박지웅으로 소개한 남자가 민규에게 명함을 건넨다. 박지웅의 명함은 이미 한번 접수했던 터다.
그래도 민규는 다시 한번 명함을 바라보면서 박지용의 역할, 그가 하는 일을 새삼 확인한다. 한국에서 소득 수준만으로 상위 0.1%에 속하는 이들의 유흥은 대부분 정체를 알 수 없는 국외거나 국내라면 대부분 강남에서 이뤄진다. 청담동을 중심으로 노년, 학동, 언주 사거리로 확산되는 탱클럽 라인은 한 번 자는데 기본이 500 이상인 여자들과 일반 셀러리맨의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양주를 파는 멤버십 바나 룸살롱, 단독 아파트나 고급 빌라를 개조한 하우스들이 밀집해 있다. 강남에서의 밤, 그 노른자리를 차지하는 건 할 일 없이 떠도는 유동인구가 아닌 상위 0.1%들의 세상이다. 그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호업체, 아님 그들의 하청을 받고 뒤에서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설 보디가드들의 보호하에 상식적인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쾌락을 즐긴다. 아이러니한 건 상식적인 세상을 지배하는 것도 돈이고 상식을 넘어서는 이른바 금기를 즐길 수 있는 세상을 지배하는 것도 돈이다. 강남의 진짜 밤을 주관하는 주인들은 매일 엄청난 돈을 쓰며 변태적 성행위를 하거나 마약, 그리고 적당한 수준에서 허용되는 폭력행위를 일상적으로 행해왔다. 그런 사람들은 뒤처리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 상식 이상의 돈을 주고 강남의 밤을 매수한 뒤에는 그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박지용 실장은 멤버십으로 관리되는 강남의 주인들로부터 일정에게 수수료를 받고 이들의 뒤를 말끔하게 처리하는 해결사다. 이 일을 통해 박 실장이 챙기는 수수료 역시 천문학적인 규모란 사실을 얼핏 건네들은 민규는 무슨 이유로 자신이 속한 로펌 대표가 이 살인사건에 개입했는지 그 속내를 어렵지 않게 짐작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짐작. 해결사 조직 중에서 가장 높은 고위 관리자로 속하는 박지용이 직접 나선다는 점에서 이번 뒤처리가 꽤나 골치 아픈 수준일 거란 짐작도 따라왔다. 우진에게 간단히 눈인사한 뒤 승강기 밖으로 나온 박지용은 시체 쪽으로는 다가가지 않은 채 승강기 옆에서 아이패드 화면을 펼친다. 그리고는 민규에게 손짓한다. 아이패드에는 이제는 죽어 말도 할 수 없게 된 10명의 신상 명세가 공개되어 있다. 금감원 과장, 서울지검의 부장검사, 지역 토건업체 사장으로 이어지는 면면을 민규는 별다른 특이점으로 여기지 않는다. 준공 직전의 호텔에서 마약, 혼인 파티를 벌이는 멤버들의 스펙이 이 정도인 것은 늘 보아온 상황이다. 하지만 마지막 5번째 남자의 신원은 특별했다. 아이패드에 보이는 남자의 프로필 사진이 자연스럽게 한 여자의 젖가슴에 얼굴을 파묻은 레게 머리로 이어진다. 레게 스타일의 오른쪽 귀에 십자가 모양의 피어싱을 한 남자가 박 실장의 아이패드 화면에서 제법 오랫동안 머문다. 박지용이 말한다. 요즘 꽤 잘나가는 솔로 아이돌입니다. 몽키라고. 이전에 힙합 온도 파이어란 오디션 프로에도 나와 우승한 경력이 있죠. 만으로 21살인데 왜 이런 늙은이 모임에 빠진 거죠? 민규의 질문이 의외라고 여기면서도 박지용은 성실하게 답한다. 여기에 공시오는 필리폰질이 믿을만 해서요. 변두리에서 웃돈 주고 파는 떨이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 말은 이제 막 오디션 프로로 인정받고 예능이나 드라마로 진출해 활발히 활동하는 몽키가 중증 약쟁이라는 것을 돌려 말하는 거다. 민규의 시선이 몽키에게 잠시 머무른 사이 박지용의 아이패드 브리핑이 끝난다. 아이패드 전원을 끄고 서류 가방에 집어넣은 박지용은
펜트하우스 전체를 밝힌 환한 조명이 부담스러운지 간접 조명 몇 개만 남기고 일제히 소등한다. 그때 우진이 여자들 시체를 손으로 가리키며 묻는다. 여자들은? 술집 애들이죠. 여기 소속도 있고 알바 뛰는 애들도 있어요. 나중에 별도로 담당 관리자가 변호사님 메일로 보내줄 겁니다. 짧고 간단하게 상황을 정리하는 화법이라도 따로 익힌 듯 10명이 죽은 사건임에도 박지웅의 말은 아침 조회 시간에 내리는 업무 지시처럼 간단하다. 이후 중요한 건 협상이다. 이런 현장 사건의 경우 전속 로펌에서 협상안을 제시하는 장소 역시 현장이다. 결정 역시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협상이 거의 즉석에서 협의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돈의 문제다. 계약과 돈의 교류는 필연적 관계를 맺고 있다. 돈은 상황을 더욱 긴박하게 하고 결정을 번복할 수 없게 만든다. 로펌 대표로부터 가이드라인을 지시받은 우진이 박지웅과 현장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민규는 휴대폰을 꺼내 현장 사진을 찍기 시작한다. 잠시 후 협상을 끝낸 박지웅이 민규에게 다가온다. 사진 찍기를 멈춘 민규가 박지웅을 바라본다. 새벽 시간이지만 지웅, 민규, 그리고 우진의 공통점이 분명하다. 셋 모두 블랙 계열의 슈트 차림이다. 현장 처리에는 최고 전문가라 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김 변호사님. 민규는 지웅이 건넨 악수에 응하는 것으로 답을 대신한다. 185에 가까운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는 민규를 향해 지웅이 한마디 덧붙인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여자들하고 남자 고객들 꼭 개별 사건으로 처리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민규가 몽키를 바라본다. 아직은 솜털이 보송보송한 중학생 나이 정도 되어 보이는 미소년의 얼굴이다. 우진이 손수건으로 입을 막으며 자리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민규는 그 자리 그대로 서 있다. 우진이 건조한 말투로 말한다. 요즘 아이들은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몽키, 이 친구는 확실해서 좋네. 좋다는 게 무슨 뜻이죠? 눈에 띄는 게 분명할수록 설계비 단가는 올라가잖아. 몰라서 묻는 거 아니지? 단가는 올라가도 그만큼 위험 부담은 심해지잖아요. 리스크 관리에 신경 써야 할 틈새가 많고요. 뭐 하는 거야? 민규가 말없이 몽키의 시체 앞으로 다가간다. 쉼없이 떠들어대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계속 들린다 했더니 바로 몽키의 시체 옆에 떨어져 나뒹구는 아이폰에서 나오는 소리다. 이어폰을 통해 흘러나오는 음악이라기보다는 쉴 새 없이 쏟아내는 거칠고 울분으로 가득한 핏빛 외침. 민규는 이어폰을 가만히 자신의 귀에 가져다 댄다. 외침을 반복하던 음악은 바로 몽키가 작사 작곡한 최신곡이다. 알 수 없는 랩이 포화처럼 쏟아지는 프리스타일 랩. 그 모습을 보던 우진이 한마디 하고는 승강기 쪽으로 걸어간다. 대충 하고 내려가자. 문 연고됐으면 가서 에스프레소 한잔하자. 영 깨름칙하네. 민규가 죽은 몽키를 바라본다. 눈을 감지 않은 채로 숨이 끊어진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싱싱하다. 새벽 5시 30분에 강남경찰서. 강력계 사무실이 위치한 3층은 복도불이 모두 꺼져 있다. 복도의 마지막에 위치한 강력계 사무실에 켜져 있는 희미한 불빛은 제명의 맥북에서 나오는 빛이다. 현장 수사 핑계를 대고 일주일 만에 돌아온 강력계 사무실은 제명의 눈에 특별히 매력적이지도
대단한 사명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아니다. 제명의 근무처는 강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권사 혹은 보험사 사무실과 비슷하다.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투박한 디자인의 책상과 캐비닛, 철진한 느낌의 컴퓨터들이 별 이유 없이 놓여있는 듯한 지루함 정도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제명의 시선은 맥북 화면에, 귀는 윤과의 통화에 집중하고 있다. 정보원 윤의 목소리가 제법 또렷하게 들려온다. 이메일 읽었어요? 윤이 보낸 메일을 열자 이미지 파일들과 엑셀 파일 한 개가 첨부되어 있다. 이미지 파일은 연예인 한 명의 관련 기사가 대부분이고 그 외 금감원 발표나 국정감사 관련 자료들이 보인다. 나머지 엑셀 파일엔 5남자의 신원이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고서처럼 상세히 적혀 있다. 이게 죽은 인간들 이력이야? 모두 10명이라며? 나머지 5은 콜거리고. 순간 보호주 출신 아니랄까봐 하는 속말이 제명의 머릿속에 맴돈다. 술과 업소에 연관된 여자들은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듯한 접근이 제명을 잠시 감상적으로 만든다. 하지만 제명은 이내 엑셀 파일에 적힌 정보에 집중한다. 윤은 제명이 이미 그들의 신상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그들에 대한 부가 설명을 짧게 추가한다. 금감원, 증권회사, 부동산 브로커들이에요. 멤버십 회원이고요. 마지막 친구는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미지 파일을 도배한 연예인. 레게 머리에 십자가 피어싱이 트레이드 마크처럼 보인다. 잘 봤어요. 몽키라고. 가수 몽키 말이야? 예, 그 친구가 장난 아니죠. 그러겠네. 장난 아니겠지. 지금 막 들어온 정보인데 이것까지 얹어드려요? 당연하지. 지금 통장에 입금했으니까 정보 아끼지 말고. 장사꾼에게는 아무리 형사라 해도 돈으로 장난할 수 없다는 걸 제명은 잘 알고 있다. 정보원들은 단지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건사하는 것도 옛말. 정보원들을 단지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건사하는 것도 옛말. 죄송합니다. 윤으로부터 오늘 새벽 카르멘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집단 살인사건을 듣는 순간 제명은 거액의 도박빚이란 마음속 중압에도 바로 정보 수수료를 송금한다. 막 30분 전에 시체들 치워갔어요. 누가? 경찰이? 당연히 아니죠. 멤버십에 용역 애들이 데려간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접근한 사이즈 보니까 여자애들은 던지게 하고 나머지 5은 개별 사건으로 처리할 것 같은데 어떻게 돈 좀 만들어 보시죠. 새끼, 그 다음부터는 네가 걱정 안 해줘도 내가 알아서 해. 일단 끊자. 전화를 끊자마자 제명은 가장 먼저 서랍을 열고 명함부터 찾는다. 서랍 내부에 한가득 쌓인 명함 중에서 스타뉴스 연예부 김 기자의 명함을 뽑아 바로 전화를 건다. 상대는 오전 6시 30분이란 어중간한 시간대에도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한 지 2번 만에 반응을 보인다. 조재명 경위님이시죠? 기억력 좋으시네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KC 필로폰 사건 정보 주셨잖아요. 지금도 감사의 마음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는 접속사를 듣자마자 제명은 판에 박힌 듯한 익숙한 패턴이 지루하면서도 안심이 된다. 대한민국의 신문, 방송, 인터넷 1인 방송까지 합쳐 연애 관련 파파라치만 수만이 넘는다. 그들에게 연예인들의 특종, 그 중에서도 죽음과 관련된 정보는 대박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다. 김 기자란 작자 역시 오전 6시 30분에 전화한 강남 강력계 형사의 전화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심리를 미리 파악한 제명은 김 기자의 말을 가로막고 먼저 말한다. 가수 몽키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루머 하나 던져주려고. 아직은 카드라 통신이지만 먼저 뿌리면 후회하진 않을 거요. 로펌 Y에서 시행되는 오전 9시 정기회의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벤티 사이즈가 단골 메뉴처럼 등장한다. 거기에 500ml 생수병과 타이레놀 2정도 추가된다. 아침에 벤티 사이즈의 아메리카노를 전부 마시고 타이레놀까지 털고 나면 오전 내내 2가지 생각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다. 어떻게 해서든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워커홀릭으로서의 다짐과 섹스에 대한 공상뿐이다. 민규는 섹스의 공상에 사로잡힌다. 침실 벽에 걸어놓은 풀바디의 식사를 어쩔 수 없이 떠올리며. 대형 로펌의 정기회의지만 비밀리에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로펌 7년차인 민규가 참석하는 회의는 100% 비밀회의다. 우진을 제외한 선후배 동료 변호사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한민국 1등 규모의 초대형 기업형 로펌 Y에서 민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사람은 없다. 그가 뭔가 특수 분야에 일을 하거나 아니면 대기업에 꽂아놓은 로열 패밀리 소속의 낙하선이거나 이 2가지 생각이 민규를 바라볼 때 품는 관점의 전부다. 하지만 민규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로열 패밀리 소속도 특수 분야 전문가도 아니다. 그는 설계자다. 실제 발생한 사건을 고객이 의도하는 상황과 배경에 맞춰 재구성하는 것이 민규가 하는 일이다.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업무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덥석무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법이 인간 생활에 기여할 거라는 일말의 기대나 낭만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절대 민규와 같은 설계자가 될 수 없다. 설계자에게는 고객의 의도가 사건의 배경이자 사건 그 자체다. 사건의 진실과 실체 역시도 고객의 의도에서 벗어나선 안 된다. 민규의 설계는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오류를 보인 적이 없다. 성공률 100%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로펌 대표도 민규를 스카우트한 선배 우진도 사건의 스케일이 주는 부담감이 큼에도 이를 처리할 선수가 민규란 사실에 안심하고 있다. 9시 회의가 시작되면서 회의실은 2곳으로 나뉜다. 들어온 대회의실에서 민규는 한동안 혼자다. 벤티 사이즈의 아메리카노를 내려놓고 가만히 자리에 앉아 대회의실 주변을 둘러본다. 아무도 없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회의 참석을 위해 승강기에 함께 탔던 정장 차림의 남녀 변호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좋기 100평 남짓한 대회의실에 이렇게 민규 혼자다. 초대형 로펌 Y에 소속된 100명 가까이 되는 변호사들이 회의하는 장소는 대회의실이 아닌 바로 옆 세미나실이다. 그들의 말소리가 희미한 메아리 혹은 뜻을 알 수 없는 방언이 되어 민규의 귓가에 아득하게 들려온다. 민규가 가만히 2 손으로 귀를 막아보지만 소용없다. 전체적으로 고요한 절대 침묵이 지속되면서 저 멀리서 들려오는 불규칙한 북소리처럼 알아듣기 힘든 소리가 민규의 심장을 뛰게 한다. 늘 겪는 일이지만 설계자인 민규는 둘로 분리된 회의 진행이 설계자인 자신을 특별 대우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철저히 격리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외딴 섬에서 그 누구도 검증하거나 알아주지 않는, 그 반대로 판단받지도 판단하지도 않는 무결정과 무의미의 고립, 그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다. 그것이
설계자로 입문해 성공률 100%의 성과를 거둔 민규가 느끼는 허탈감이었다. 잠시 후 김 대표가 들어온다. 김 대표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우진이 대표가 앉을 자리에 자료를 내려놓고 빔 프로젝트 상태를 확인한다. 대형 로펌이나 중역들의 회의에서 당연히 등장함직한 비서나 부하 직원들의 응대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건 우진이다. 구부정하게 숙인 허리에 창백한 표정을 지은 김 대표가 자리에 앉은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민규를 살피는 일이다. 민규는 김 대표의 창백한 낯빛, 차가운 눈동자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싶지 않아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다른 곳, 빔 프로젝트가 비추는 스크린으로 향한다. 하지만 김 대표의 시선은 요지부동, 민규의 상태나 심리를 헤아리는데 할애된다. 부담스러울 정도로 집요한 눈빛. 민규 역시 어떤 오기가 발동했는지 자신을 바라보는 김 대표와 시선을 마주하지 않는다. 머리 전체가 백발인 김 대표가 타이레놀 2정을 생수가 아닌 아메리카노와 함께 삼키는 동안 우진이 민규에게 말을 건넨다. 김 대표, 우진, 민규가 참석하고 있는 비밀회의의 스크린을 잠식한 벽면으로 몇 시간 전에 죽은 몽키의 활짝 웃고 있는 공황 사진이 보인다. 다른 VIP들은 저리가 어때? 우진의 말이 이어지자마자 민규가 아이패드를 터치해 빔 프로젝트의 화면에 사진을 전환한다. 첫 번째로 금감원 과장이란 인물부터 보인다. 김장원 금융감독원 과장은 테헤란로 14길 차 안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민규의 설명에 타이레놀을 삼킨 백발의 김 대표가 묻는다. 심근경색이 괜찮겠어? 지병이 없는 걸로 나오던데. 심근경색이 니만큼 돌연히 찾아올 확률이 높은 병은 없습니다. 몸에 남아있는 필리폰 성분을 처리하고 나서 바로 국과수와 입을 맞추면 뒤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야근 뒤 급성으로 사망한 전형적인 산재라고 아내와 자식들에게 말해주면 보험금에 재해보상금 수령하려고 부검 시도는 안 할 거고요. 이번엔 우진이 묻는다. 그런데 왜 테헤란로 14길이야? 민규가 아이패드를 터치해 다음 화면으로 넘기며 답한다. 거기가 최근에 공사 중이라 CCTV 사각지대라서요. 그 다음은 부동산 브로커 최영민 씨인데요. 이 사람은 강원도 자신의 사업 부지 쪽으로 사망 장소를 이동할 예정입니다. 팩트 재구성 방법은 그만. 남자 4명은 김변이 알아서 처리하는 걸로 해. 더 보고 안 해도 되겠어. 김 대표가 민규의 말을 가로막고 자신의 아이패드로 5명의 남자 시체 중 가장 주목하고 주목당하는 인물, 몽키를 다시 빔 프로젝트에 띄운 뒤 말을 잇는다. 몽키는 아이돌 중에서도 언론 노출 빈도수가 매우 높아. 우진이 김 대표의 말을 거둔다. 어떻게 죽었다고 하더라도 여론이 시끄러워지는 걸 아예 잠재우긴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한 우진도 다시 빔 프로젝트에 환하게 웃는 레게 머리에 몽키를 띄운 김 대표도 민규를 바라본다. 민규가 잠시 숨을 고른 뒤 역시 몽키의 사진을 바라보며 짧게 말한다. 연예인, 그것도 싱어송라이터의 죽음에는 신화가 필요합니다. 여론몰에 그 정도로 임팩트 있는 것도 없고요. 신화라면 어떻게 처리하자는 거지? 민규가 몽키의 다른 사진을 돌려보며 말을 잇는다. 올해 연애 단신이 스크랩된 사진인데 기사 속 헤드라인에 아이돌 래퍼 몽키 올해 아시아 어워드 남자 가수상 수상 이란 멘트가 적혀있다. 자살로 가야죠. 자살.
아이돌 가수의 자살이라면 그 자체로 충분한 이슈가 된다. 민규의 계산에는 충분한 이슈가 허술한 수사와 동일한 가치로 인지된다. 민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인지된 신념을 김 대표가 묻기 전에는 설명하지 않을 심사인지 침묵을 지킨다. 우진이 민규의 침묵에 별다르게 반응하지 않고 김 대표를 힐끗 살핀다. 김 대표는 아이패드로 몽키의 다른 사진과 기사들을 빠른 속도로 돌려본다. 아이패드 화면이 터치될수록 프로젝트 화면도 빠르게 움직인다. 역동적으로 랩을 하는 몽키의 트레일러 동영상도 스케치하듯 움직인다. 잠시 후 김 대표가 혼잣말 하듯 말문을 연다. 그 외엔 방법이 없나? 확률상 고객 의도에 가장 맞는 설계는 자살입니다. 다른 대안들과의 확률 격차가 너무 큽니다. 가족이나 다른 관계자들은 조용히 있을 스타일은 아닙니다. 몽키를 어렸을 때부터 소속사 연습생으로 육성한 게 어머니 쪽이라고 하고요. 타협보다는 정면 대응 쪽으로 갈 생각입니다. 정면 대응 전략은 설계해 두었나? 예, 별도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가지. 자살로. 그럼 몽키부터 설계 시작하겠습니다. 몽킬로 시끄러질 때 나머지 4명은 연속으로 다른 개별 장소로 설계하면 카르멘 사건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겁니다. 그래. 그런데 김변. 예. 민규를 부른 뒤 김 대표는 우진에게 짧게 지시하듯 한마디 남긴다. 설계자와 단둘이 할 이야기가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눈치 빠른 행동이 최대 강점인 우진은 김 대표의 말이 끝나자마자 대회의실 밖으로 나간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김 대표는 생수병을 입에 대고 한 모금 시원하게 들이켠다. 그 사이 민규 역시 벤티 사이즈 아메리카노를 빠른 속도로 마신다. 어느새 그 많던 액상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민규는 그제야 김 대표와 시선을 마주한다. 우진이나 민규 모두 김 대표가 선문답을 즐기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어떤 예상 불허의 질문이 올지 조금은 성가신 표정이다. 우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김 대표라는 존재 전체가 자본을 알파와 오메가로 삼으며 현인 흉내를 내는 것에 역겨워하곤 했다. 바에서 벌어진 술자리 끝에서 우진이 남기는 고정 레퍼토리를 민규는 비교적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대단한 것도 없으면서 지가 세상에서 가장 잘난 도인인 것처럼 구는 거. 난 그런 게 재수없어. 지나 나나 뭐가 달라? 법을 이용해 걷어들이는 떼돈의 환장에 미친 아재. 아님 늙은이잖아. 내 말 틀려? 하지만 지금 김 대표와 독대하는 민규는 역겨운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다. 어쨌든 김 대표의 선문답은 관례처럼 이어진다. 김변은 이 일을 의뢰한 고객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나? 김 대표의 질문에 대한 민규의 반응은 즉각적이다.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제 고용인은 대표님이시니까요. 그래, 역시 자네다운 대답이야. 그럼 나도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해볼까? 말씀하십시오. 알 필요가 없지. 예? 우린 돈만 받을 뿐이야. 고객이 누군지 관심 없다고. 자네도 지금 날 그렇게 생각하지? 어떻게요? 결국에는 돈 챙기는 게 우선인 장사꾼이 법조인, 현인, 교주 흉내낸다고 말이야.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 버려. 난 그냥
돈에 환장한 놈이야. 누가 찔려 죽든 목매달아 죽든 관심 없어. 그냥 돈이 중요하다고. 그런 말씀을 지금 제게 특별히 남기시는 이유가 뭡니까? 칭찬이야. 무슨 칭찬요? 자네 그 멘탈이 부러워. 세상 어느 것에도 가치를 두지 않고 그냥 자네가 생각하는 그대로 있잖아. 대표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난 돈에 약하잖아. 김변처럼 돈에조차 무관심했으면 이 일 맞지도 않았어. 네, 조원규 작가님의 메이드 인 강남. 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조금 길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좀 분위기상 좀 스피드하게 읽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빨리 책 읽기가 마쳤네요. 네. 우리 지금 스푼 쪽에 14분 함께 주고 계시고요. 네, 유튜브 쪽에는 24분 함께 주고 계시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지금 고은님께서 진짜 재밌어요 라고 얘기 남겨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수진님께서 네, 채팅 남겨놔주신 게 바로 보이는데요. 도서관에서 추리소설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음번에는 이 책을 추천해야겠네요. 재밌네요 라고. 네, 재밌게 들으셨나요 여러분? 네, MM님께서 수고했어요. 짝짝짝 오늘 밤 스토리 재미있어요 라고. 감사합니다 MM님. 네, 그리고 설탕님께서 오늘도 라이브까지 와주셨는데요. 영화 보는 것 같네요 라고. 네, 뭔가 좀 많이 머릿속에 그려지셨나요 여러분? 수진님이 위에 또 남겨놓으신 채팅이 버닝썬이 생각나는 건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라고. 네, 그런 현실의 사건도 좀 연상시키는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확실히 뭔가 추리소설 같기도 하고요. 스릴러, 누아르 이런 느낌이 많이 나죠. 그리고 현재 그런 지명이라든가 네, 그리고 브랜드 이름도 나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더욱더 현실감을 부추기는 아주 재미있는 소설인 것 같습니다. 네, 주원규 작가님 제가 소개하는 걸 깜빡 잊고 책을 시작했었는데요. 주원규 작가님 소개 잠깐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울에서 태어나 2009년부터 소설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글쓰기를 시작했다. 14회 한겨레 문학상 수상작인 열외 인종 잔혹사를 비롯해 장편소설 반인간 선언, 크리스마스 캐럴, 막루, 너머의 세상, 광신자들, 청소년 소설 아지트, 주유전화 탐정기, 에세이 황홀하거나 불량하거나, 평론집 성역과 바벨, 번역서 원전으로 읽는 탈무드 등이 있으며 2017년 TVN 드라마 아르곤을 집필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여러 작품을 집필하신 작가님이시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아르곤을 보진 못했지만 왠지 이것과 비슷한 느낌이라면 되게 재미있는 드라마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엔젤맘님 아직 안 주무시고 계신데요.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어요 라고. 네, 그리고 호된 추장님이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재밌어요. 자극적이군요. 좋아요 라고. 네, 그래서 엔젤맘님이 저도 처음에 살짝 키누스님이 좀 힘드실 듯 해서 걱정이라고. 뭐 내용 때문에 제가 힘들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엔젤맘님? 처음에 살짝 뭔가 네, 그런 뭐 영화 네, 뭐 그런 데서 약간 처음에 깔리는 그런 느낌들의 장면들로 약간 성적인 내용이 나오긴 했는데요. 네, 뭐 주된 내용이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계속 펼쳐진 건 아니죠. 그리고 호우님이 버닝썬 그러게요. 요즘 이슈에 맞는 책인 것 같아서 더 관심이 가네요. 스토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소설 문장들이 흡입력 짱인 것 같아요 라고. 그렇죠.
네, 제가 나름대로 책마다 좀 분위기를 달리하면서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거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좀 단호하고 좀 빠르게 읽어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읽어 드렸는데 중간에 좀 오독이 음, 최근 다른 책들보다는 좀 더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들으셨을 때 전체적인 내용은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맞죠, 여러분? 괜찮게 들으셨죠? 네, 호된 취향님이 빠른 진행 좋아요라고. 아, 진짜요? 빠르게 읽어도 잘 들리셨나요, 호된 취향님? 그리고 갈까마귀님께서 재미있어요라고. 감사합니다, 갈까마귀님. 위에도 캬 알람 못 들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키누스님. 오늘도 이름 찍으러 왔습니다라고. 그리고 네, 선영님이 드라마 보는 것처럼 등장인물들이 그려져요라고 얘기 남겨놔 주셨고요. 그쵸. 이게 제가 잘 읽어서라기보다는 워낙 이 작가님께서 정말 그 문장 자체가 머릿속에 그려지게끔 잘 써놓으셨기 때문에 술술 읽히고 또 여러분도 들으셨을 때 되게 상상하기 쉬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영님께서 오늘도 와주셨군요. 헐헐 생방 반가워요라고. 감사합니다, 지영님. 오늘도 와주시면 감사하고요. 지금 함께 끝까지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진님이 유튜브까지 넘어오셨었군요.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중간에 해아미 TV님과 엔젤맘님 네, 이런 얘기도 남겨놔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뭐 사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차라리 이기적으로 살 거 그랬습니다 같은 경우는 책 읽고 나서 여러분들과 어떤 에세이 또 혹은 심리학 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 시간들이 꽤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이 책 같은 경우는 소설이고 소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감상을 듣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뒷내용을 빨리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호된 춘향님이 한국 이름이 나오니 어색해요. 일본 이름만 거의 들었었네요라고. 그쵸, 제가 이런 추리소설류의 이런 류의 소설은 계속 일본 소설만 읽어왔고 그런데 네, 민규, 네, 그리고 재명, 우진 이런 이름 나오니까 조금 어색하죠. 근데 이름만 뭐 한국 이름이지 작품은 뭐 네, 여는 어떤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본의 대작가님들만큼이나 너무나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들 자꾸 제가 일본 제가 아는 작가님들과 비교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요. 정말 신뢰가 될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짧은 소견으로 봤을 때 너무나 재밌기 때문에 그만큼 유명하지 않은 게 오히려 안타깝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정말 계속 읽어 나가는 책이 지난번에 마리에 돼지의 낙타도 그렇고 되게 독특하고 재밌고 그런 한국 소설들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자음과 모음 출판사에도 도서 정기적으로 제공받는 거 주로 문학 그런 소설류로 좀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을 일단 방송을 하는데 한 번은 이런 소설류 그리고 한 번은 에세이나 인문학 그런 소설 그런 류의 책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소설 읽는 것보다 21세기 북스에서 주시는 에세이 같은 것도 계속 읽어 나가는 거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소설 문학책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 선영님 아직 계시는군요. 남은 스토리 궁금해서 책 구매할게라고. 감사합니다. 제가 현재 방송에도 설명란에 구매 링크까지 띄워놨고요. 그리고 자음과 몸 출판사 공식 홈페이지도 제가 링크 달아놓았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엔젤맘님도 책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책은 한 권이고요. 뒤에 내용이 제가 읽은 게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5분의 1 정도 읽었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도 여러분들 아마 금방 읽으실 거예요. 네, 되게 흡입력 있게 내용이 흘러가기 때문에 책을 구매하시면 아주 빠르게 다 완독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스푼 쪽에 잠시만요. 네, 마루님 들어와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마루님. 어서 오시고요. 네, 끝에 들어와 주신 거죠, 마루님. 중간에 못 들어오시고요. 이렇게 마지막에 함께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루님.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그래요, 고은님. 자음과 모음 출판사에서도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 책도 출판되었더라고요, 라고. 진짜요? 네, 그러면 제가 기회가 되면은 부탁드리면 좋겠네요. 네. 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 책 같은 거 받아도 좋지만 제가 몰랐던 작가님들 책 읽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매대 많이 있는 책 말고 저희가 이런 숨은 책들 발굴해서 같이 읽어 나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제가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선유님도 아직 안 주무시고 계신데요. 책 검색했어요. 저도 서점 가서 구매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요나라 이치카도 영화로도 봤네요라고. 그러셨군요. 엔젤맘님도 보셨군요. 영화 정말 재밌죠라고. 저 아직 안 봐가지고 네, 영화도 저도 꼭 봐야겠네요. 네. 네, 제가 다 본 거군요. 수진님이 영화가 있나요라고 하셨는데 이 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메이드 인 강남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전에 읽었던 그 츠지 히토나리 작가님의 안녕 언젠가 그 책, 그 일본 소설책이 영화로 있거든요, 수진님. 네, 그게 일본어 원래 제목이 사요나라 이치카인데 네, 그거 영화가 있는 걸 보셨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우님이 자음과 몸 출판사에서 다양한 책들 출간하신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출판사 책들 찾아봤네요라고. 저보다 더 면밀하게 봐주셨군요, 고우님. 감사하고요. 네, 저도 뭐 출판사 사이트 보면서 뭐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책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드려 봐야겠습니다. 마루님이 네, 다른 볼일보다 놓쳤어요. 오늘 책도 재미있었나 보네요. 방송 끝나고 들어봐야겠어요 라고. 네, 다들 재밌게 들어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되게 트렌디한 느낌의 소설이고 마치 영화나 드라마 보는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마루님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좋아요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중간에 보지 못했던 소설 채팅은 없죠. 제가 개인적으로 중간에 피곤해서 저녁 시간에 좀 자고 일어나서 이게 좀 눈에 안 들어올까봐 걱정했는데 막상 낭독을 하니까 더 재미있어가지고 또 나름의 그 연기를 하는 맛이 더 있어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거 나머지 얼른 방송 마치고 읽어봐야겠네요. 저는 여러분 토요일날 또 방송을 켜겠습니다. 방송을 켜고요. 그때는 또 21세기 북스에서 제공해주신 도서 읽을 텐데요. 여러분 뭐 유튜브에 혹시 매대나 이런 데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목이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글배우 작가님 성함이 글배우이시고요. 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힘든 나에게 라는 책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차라리 이기적으로 살 거 그랬습니다와 뭔가 조금 느낌이 좀 비슷할 것 같지만 요즘 상당히 순위권에 올라와 있는 책인데 또 이 책을 저에게 제공해 주셔가지고 저도 빨리 읽어보고 싶은 마음에 바로 이 책을 이번 주 토요일날 또 밤 11시에 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엔젤맘님이 그리고 형사의 눈빛 드라마 있어요. 키누스님 덕에 보게 됐는데 재미있었어요 라고.
아, 그렇군요. 아, 일드가 있군요. 음. 아, 제가 읽어놓은 책 중에서 영화나 드라마화한 작품이 꽤 있더라고요라고 엔젤맘님께서. 아, 그렇군요. 제가 오히려 제가 읽은 책인데도 별로 관심이 없었나 봐요. 일드 있다면 한번 봐야겠습니다.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또 나름의 그 표현한 캐릭터 느낌들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네요. 선영님이 네, 기대하고 기다릴게요라고 감사합니다. 호된 추장님께서는 그 책도 제목이 좋네요라고. 네, 제목이 좋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힘든 나에게. 마르님께서도 기대됩니다. 너무 궁금하네요라고. 고우님이 SNS 작가님이 출간하신 책 같네요. 궁금해요라고. 아, 네, 고우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히려 이렇게 작가님들 정보 같은 거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창피하기도 한데 SNS 작가님이시군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토요일 나와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설탕님이 일드 완전 잼나요라고. 그쵸. 일드 자체 저도 좋아했는데 예전에 상당히 요즘에 통 안 봤어요. 근데 형사의 눈빛이 일드로 있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유님이 키누스님 덕분에 책 사는 거 출판사에서 알랑가 몰라라고.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저한테 산다고 말씀하시고 진짜 그냥 뭐 안 사시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진짜 구매하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고 직접 구매하시거나 그런 것도 진짜 있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 절대로 정답을 말하기 위해서 뭔가 저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네, 일부러 구매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네, 네, 뭐 네, 진짜 구매하시는 분들 진짜로 존재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책을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더 좋겠죠. 설탕님이 키누스님 덕에 저번 주 책 샀어요라고. 지난주에 어떤 책 사셨나요, 설탕님? 그리고 지우님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지우님 어서 오시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또 방송 찾아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우님. 은주님 나갔다 오셨군요. 아직 계셨네요라고. 네, 아직 있었습니다. 아직 방송하지 않았고요. 좀 있었습니다. 네. 뭔가 책에 관련된 내용을 뭔가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기도 한데, 이런 거는 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막 이제 이런 뭐 요즘에 웹툰이나 소설 같은 거 드라마화 되거나 영화화 될 때 이렇게 그 우리가 가상 캐스팅 해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김 대표는 그냥 전형적일 수도 있는데 또 이경영 배우님이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아까 좀 미리 읽어봤을 때 그 이경영 배우님의 말투를 조금 따라해보고 싶었어요. 그 권혁수 씨가 따라하는 그런 느낌처럼 약간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설프게 할 바에는 그냥 원래 이렇게 조금 나이 들어 보이는 목소리 제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해야겠다. 근데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네, 새로운 좀 그 캐릭터 목소리를 표현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좀 안 돼가지고 좀 아쉬웠습니다. 네. 은주님은 어버이날 한국에 돈 붙여드리러 잠깐 나왔어요라고. 책 내용 괜찮았나요? 중간에 듣다 출근하느라라고. 네, 다들 즐겁게 잘 들으셨다고 얘기하셨어요, 은주님. 네, 되게 영화 보는 것 같다고, 드라마 보는 것 같다고 되게 좋게 얘기해 주셨고 뒷내용 궁금하다고 진심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호된 추장님이 아하하하 다작 배우님 맞아요이라고. 설탕님 지난주에 형사의 눈빛과 돌이킬 수 없는 약속 사셨군요. 네. 출판사 분들이 또 좋아하시겠군요. 두 개가 또 같은 작가님이시고 같은 출판사인데 아주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은주님이 야 이제 본격적으로 연기하시나요 하셨는데 원래 항상 다작 배우님이라는 게 저보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이 인물 중에 한 명을 이경영 배우님처럼 표현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이경영 배우님이 되게 이제 여러 작품에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 드라마, 영화 가릴 것 없이 엄청 많이 나오시는데 네, 이경영 배우님 때문에 다작 배우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제가 아니고요. 네. 네이버에 형사의 눈빛 검색하면 영상 있군요. 네이버에 바로 나오는군요. 알겠습니다, 엠자님. 바로 끝나고 한번 봐야겠네요. 힘들게 일드 찾지 않아도 되고 네이버에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이거 진짜 좀 흥하면은 나중에 드라마나 영화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분명히 끝도 상당히 재밌게 끝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라마로는 나오기가 좀 힘들겠지만 아마 청불 19세 이상 영화로 나오면은 이 작품이 주는 어떤 그 분위기나 이런 게 잘 표현돼서 또 영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네. 저번보다 시간이 조금 짧은 것 같지만 네, 그래도 1시간 40분 좀 넘게 방송 시간 지나고 있네요, 여러분. 방송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도 별 다르게 드릴 말씀이 없어도 왠지 방송 일찍 마치기가 좀 싫은데요. 네. 아무튼 방송 슬슬 마쳐볼까요? 여러분들 계속 얘기해 주시니까 좋네요. 그래도 설탕님이 네, 연기 완전 좋다고 특히 인간 사만타 댓글 통해서도 사만타 되게 제가 귀엽게 표현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재밌었나요? 그때 제가 조금 인간은 희곡이라서 좀 마음 먹고 아예 맘 먹고 좀 본격적으로 좀 그런 식으로 표현한 느낌이 있죠. 은주님이 내 드라마 작가라 그런지 영상이 떠올리게 묘사하는 능력이 있나봐요 라고. 그러니까요. 진짜 원래 드라마 네, 작가님 뭐 어쨌든 아르고니 네, 드라마 됐으니까 네, 되게 진짜 머릿속으로 잘 떠올리게 집필하신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주님이 앞부분은 부패한 형사 전형적 캐릭터던데요. 누아르적인. 그러니까요. 목소리는 제 목소리 하나 또 다른 목소리 느낌으로 했는데 둘 다 약간 부패한 느낌이라 가지고 네, 제 자신이 부패해지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지영님이 아쉽아쉽 하시면서 키로스님 연기 인정이라고. 아유 아닙니다. 감사하고요. 부패한 목소리. 그쵸. 요즘에 예전에 안 그랬다가 요즘에 살짝 여자분들 목소리 내려고 할 때 좀 그러면 안 되는데 예전과 다르게 약간 조금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약간 사만타 할 때까지도 안 그랬는데 누구 때문이었지? 무슨 작품 때문이었나? 제가 여자 목소리 하다가 잠깐 현타가 와가지고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었는데 그때 이후로 오늘 몇 안 되는 여자 목소리 낼 때 뭔가 그냥 내려놓고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부패한 목소리. 네. 너무 진지하게 여자라고. 그러니까요. 너무 진지하게 여자 하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건 제 채널 관련된 말씀인데 제가 이제 또 9,000명이 넘어가지고 본 계정 같은 경우는 9,000명이 넘어서 이제 10,000명 가까이 되어가는데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생방을 하고 있는 서버 채널도 지금 1,000명이 넘어가지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두 채널을 합치면 10,000명이지만 어쨌거나 한 계정이 본 계정이 원래 이제 시작한 지 제가 책 방송 시작한 지 이제 7월부터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 아주 감사드리고요. 네, 아마 조만간
5월 달 안에 가능하면 10,000명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덴추장님, 은주님 감사하고요. 네,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다 축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러 그 게시글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또 이제 그 제가 공지 영상 올린 거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제가 이렇게 도서 제공을 받게 된 것조차도 어쨌거나 구독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이고 제가 책을 잘 읽든 못 읽든 구독자분들이 그만큼 안 계시고 들어주지 않으시면은 또 좋은 반응 보여주지 않으시면은 제가 이렇게 도서 제공받지 못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정말로 제가 한 거는 거의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거에 모든 게 구독자분들께 모든 공을 돌리고 싶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숫자가 이렇게 많아지는 만큼 이렇게 출판사에서도 더 눈여겨 보실 수도 있는데 항상 댓글에도 여러분들이 좋은 얘기만 남겨주시고 악플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네요, 제 채널에서. 네, 이걸 듣고 제 뭐 고정 안티 같은 분들이 악플을 또 다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댓글이 진짜 보이질 않아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주 클린하게 계속 채널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그런 모든 분위기 형성되게 해주시는 거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다 그런 공이시고 여러분들이 해주신 덕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이렇게 육성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은님이 본계정으로 생방 복귀하실 때쯤에는 10,000명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축하드려요라고. 그래요, 고은님. 지금 고은님 얘기하시니까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본계정이 이제 5월 9일이 됐잖아요. 아마 이제 5월 9일부터 본계정으로 생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5월 8일까지가 제재 기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못했던 건데 이제 본계정으로 방송을 할 수 있긴 한데 저는 그냥 서브 채널로 계속 방송을 할까 사실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기존 거 제가 되게 천천히 지우고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지우는데 아직 서브 채널에 따로 어떤 컨텐츠를 올릴지 제가 결정하지 못해가지고 좀 다른 걸 올려야 할 것 같긴 한데 그거를 결정하지 못해서 그래서 서브 채널이 그래도 구독자분들이 계시는데 기존 거 없어지고 뭐 아무것도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방송을 서브 채널로 계속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시간이 한 몇 주 정도 지나면은 뭐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편에 통해서 이제 편하게 후원 같은 거 만약에 해주시려고 할 때도 서브 채널로도 몇 주 안에 이제 그런 기능이 생길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생각해도 굳이 본 계정으로 옮기는 것보다 네, 이렇게 일부러 서브 채널까지 찾아오시는 분들 한테 계속 방송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게 좋은 거 같나요? 그냥 키누스 본 계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이 키누스 2채널로 계속 하는 게 나을까요? 은추님이 맞아요. 얼먹사가 최고의 악플이죠. 그런데 맞아요. 진짜로 그거 어떻게 보면 악플이에요, 은주님. 농담이고 실물 보시면 그런 얘기 안 나오실 텐데 아무튼 뭐 칭찬이죠. 와 이모티콘 이런 거 어떻게 쓰나요? 이렇게 채팅으로 바로 설탕님 이런 거 쓰신 거. 와 빵빠레까지 있네요. 선영님은 서브도 좋아요. 지우님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다 따라갈게요라고. 네, 설탕님께서 알아서 찾아다닐 거니까 난 상관없어요라고. 두 채널 뭐로 하든 관계 없다는 말씀이시죠. 사실 뭐 인간적인 생각에야 본 계정으로 하면 아마 더 많이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장 제가 뭐 진짜 슈퍼챗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 계정으로 다음 방송부터 바로 회귀를 하면은 하지만 그런 것보다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브 채널에 뭔가 좀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진짜 일부러 여기 찾아와 주시는 게 되게 크잖아요. 저는 이게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서브 채널로 계속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영미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영미님. 저도 뭐든 상관없어요라고. 호된 추장님은 결정장이라고. 네. 고님이 다 좋아요. 단지 본계로 생방하시면 많은 분들께 생방 알림이 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일 것 같아요라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봄맞이님께서 다시 들어와 주셨고요. 그리고 행복하게님께서 스푼쪽 방송으로 찾아와 주셨군요. 반갑습니다, 행복하게님. 네, 이렇게 오늘 라이브 또 찾아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마무리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네, 은주님 들어가시고요. 네, 지금 할 일 많으시죠? 이제 낮 시간이시기 때문에, 시차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얼른 들어가시고요. 토요일날 밤 11시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날 밤 11시에도 뵐게요. 은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엔젤모님이 여기 계신 분들 너무 착하신 거 아닌가요? 저도 동감. 키누스님의 결정에 따라갈게요라고. 네, 그리고 세컨 채널 키누스님 말씀 뜻 들어보면 그게 나을 듯해요라고. 네, 그리고 지금 몇 분 계시죠? 25분 그래도 계시는군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게시글에 투표로 올려야 하나. 이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제가 서브 채널에 그 아예 다른 걸 하는 거는 조금 그렇고, 제가 그냥 편하게 좀 읽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냥 그 합법적이고 그냥 읽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 뭘 읽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뭐 종교적인 것과 뭐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성경책을 좀 읽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어요, 사실은. 네, 이거는 제가 그냥 생각만 한 건데 이런 거를 제가 뭐 이렇게 읽으면은 뭐 아무래도 그런 종교적인 색채를 생각하시는 것 때문에 별로 싫어하거나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그냥 생각만 했습니다. 서브 채널에 대체 그냥 합법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것 중에 뭔가 좀 괜찮은 게 뭐가 있나. 근데 그런 거는 거의 존재하지 않거든요, 사실. 그런 뭐 반야심경이라든가 성경이라든가 뭐 그런 거밖에 없겠죠. 선영님이 불교 신자지만 성경 읽으시면 듣겠어요라고. 설탕님이 성경 공부 되고 개하나요라고. 그런가요? 선영님의 저 말씀이 저에게 아주 큰 응원이 되는데요. 종교를 넘어서서 제가 읽으면은 듣겠다고 하시는 얘기가 진지하게 아주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요, 선영님. 고우님도 저도 무교인데 크크 듣겠습니다라고. 진짜 여러분. 강현님이 성경책 좋아요. 그리고 교과서는 어때요? 교과서에 나오는 소설이나 에세이요 하셨는데, 강현님 안 돼요. 그 교과서에 나오는 황순원 소나기 읽었다가 제가 큰일 난 거잖아요. 네. 교과서에 나오는 것도 그 개별적인 작품들은 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고, 뭐 여러분들 혹시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사실 뭐 신문 기사, 그날의 신문 기사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읽을까 뭐 이런 생각했는데 그거는 뭔가 모르겠어요. 좀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과서를 읽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괜찮으려나요? 교과서도 근데 일종의 어쨌거나 그 출판사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또 집필하신 분들이 있고 해가지고 그걸 마냥 읽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스푼 쪽에 지금 타루님께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 주셨군요. 아, 죄송합니다, 다루님. 제가 유튜브 쪽 채팅을 보고 있어가지고 인사 못 드렸네요.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아, 네. 그리고 써니해문써님께서 네, 라이브까지 찾아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써니해문써님. 아, 요즘에 좋아요 엄청나게 많이 눌러주고 계신 거 제가 쭉 보고 있었는데 라이브까지 이렇게 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방송 종료 5분 전이네요. 톨스토이, 근데 고전 문학 같은 경우 이제 다른 분들 많이 읽고 계신데 저는 이제 그냥 일말의 그런 가능성도 남겨두고 싶지가 않아서 문제 여지가 되는 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세계 고전 문학 같은 거 톨스토이나 뭐 어린 왕자 사후 70년 이상 된 그런 작가님들의 책도 사실 원문이 아닌 번역본으로 저희가 읽는 거잖아요. 한국말로 번역된 거. 그런 것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저작권 보호가 이제 또 번역자 분들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톨스토이나 이런 책도 가능성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 번역자 분이라든가 출판사에서 걸고 넘어지면은 당연히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들었고요. 셜록 홈즈도 마찬가지죠. 네, 한국말로 읽으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영미님이 교과서 저작에 걸려요. 출판사에서 출간하는 거라라고 얘기해 주셨군요. 어, 강현님께서는 알아보시라고 느낌상 괜찮을 것 같은데 교과서는 저작권이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 읽으면 재밌나요? 성경보다 교과서 읽으면 더 괜찮으려나요? 지우님이 네이버 웹소설 같은 것들은 전체 공개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네이버 웹소설이요? 네이버 플랫폼에 그 권리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커뮤니티 게시글 같은데 올려봐야겠네요. 제가 단순히 이제 뭐 그런 뭐 성경 같은 거 읽는 거 어떤지를 여쭤보는 걸 떠나서 혹시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조만간 게시글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시간이 다 끝나가네요, 여러분. 네,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방송 시간 많이 지나갔는데요. 어쨌거나 오늘도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자음과 모음 출판사에서 제공해주신 주원규 작가님의 메이드 인 강남 네, 일부분 읽어드렸는데 아주 흥미롭게 끝까지 저 개인적으로도 낭독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 아주 재미있고 흥미롭게 들었다고 얘기 남겨놔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밑에 설명란에 보시면은 잠깐몸 출판사의 공식 사이트와 그리고 인터파크 교보문고로 이어지는 메이드 인 강남의 구매 링크도 있으니까요. 다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현님 성경책도 좋아요. 저도 무교지만 성경책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호된 춘향님은 신약 성서 같은 경우는 재미있긴 한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방송 시간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마무리하는 것 같지만 이만 가볼게요 여러분. 또 며칠 못 뵙는 게 너무나 아쉬운데 여기서 방송 줄이겠습니다. 지금 룡님께서 오랜만에 찾아오셨군요. 감사합니다. 룡님 어서 오시고요. 네, 좋아요까지 눌러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룡님. 네, 네, 1분밖에 안 남아서 얼른 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토요일날 21세기 북스에서 제공해주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힘든 나에게 네, 좋은 에세이 한 권 또 들고 밤 11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시고요. 또 평일 남은 날들 즐겁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룽님 감사합니다. 행복하게님도 감사합니다. 네, 호든주장님 감사하고요. 모든 들어와 주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가볼게요 여러분. 네, 오늘 얼굴이 많이 부어가지고 자다 일어나가지고 카메라 보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인사해야겠죠. 매번 똑같이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밤 되세요. 뿅. 바이바이.